1952년 10월 6일 중공군은 세계 4단을 동원해 강원도 철원에 395고지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구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사단 30여 대는 4단 소속 포병부대와 미군의 지원 사격으로 2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모두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는데 중공군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바로 3차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약 1천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며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한 중공군은 395고지의 3면에서 동시에 진격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최초의 돌격대가 수류탄을 던지고 전사하면 그 다음 돌격대가 따발총을 들고 달려오고 그들도 쓰러지면 또 다른 돌격대가 장총을 쏘며 돌진해왔습니다. 이때 우리 병사들은 적의 포격으로 진지가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몸을 숨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노출된 상태로 수류탄을 던지며 방어전에 임했습니다. 30연대 3중대장 김정식 대위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우리 중대원들은 소총과 기관총을 쏘고 수류탄을 마구 던지며 정신없이 싸웠다. 소대장도 싸웠고 중대장인 나도 직접 수류탄을 던졌다. 우리는 모두 단결된 모습이었으며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 그날 밤 우리 중대는 7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 진지 앞에 200여 명의 적이 죽어 있었다. 3시간의 전투 끝에 결국 중공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구사단은 또 한 번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은 무너진 참호와 교통호를 다시 파고 통신선을 연결했으며 지뢰와 철조망도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당시 우리 병사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식수와 수류탄이었습니다. 노무자들이 식량과 탄약을 지속적으로 운반해 주었지만 그들도 적의 포격에 희생자가 늘어가면서 식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류탄은 적의 포격으로 땅에 묻히는 경우에도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저지력도 우수한 무기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단장은 수류탄을 기준량에 상관없이 충분히 보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통신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땅에 묻어두었던 유선이 끊어지고 무전기의 안테나가 절단되면서 소통이 어려워 통신대원들은 긴급히 전선을 철조망에 연결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전장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중공군의 보급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인데 그들은 과거와 달리 신형 전투복과 군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군도 보급받지 못한 방독면을 보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30연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한숨 돌리게 되자 전투 초반 전초진지에 나가 있었던 11중대의 상황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원래 11중대의 역할은 적의 이동 상황을 본대에 미리 경고 후 그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히고 신속히 철수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1차 공격에서 퇴로가 차단되고 통신선도 끊기게 되면서 진지 내에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11중대장 손월용 대위는 양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자 모든 병력을 중대 본부에 집결시키고 전면 방어 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30연대장은 3대 대장 조남국 소령에게 11중대를 구출하도록 명령했으며 이에 3대 대장은 우일선에 10중대, 좌일선에 9중대를 두고 병행 공격을 실시해 11중대의 퇴로를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3대대가 구출작전을 개시했으나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중 사격에 9중대 이소대장이 전사하는 등 인명피해가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결국 3대대는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초진지에 고립된 11중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22시간 동안의 고립으로 탄약이 부족한 상태였고 여기에 식량과 식수까지 바닥나게 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탈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일부 진지가 와해되자 11중대장 손월용 대위는 각자 최선을 다해 395고지 남쪽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부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탈출을 개시한 11중대원 중 고지 남쪽으로 살아 돌아온 병력은 중대장을 포함해 2개 분대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중공군은 114사단 소속 340연대가 3차례 공격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112사단 334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395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는데 기존 340연대가 병력을 분산해 여러 방향에서 산발적인 공격을 가해왔다면 334연대는 병력을 집중해 구사단 방어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10월 7일 20시 중공군의 4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395고지 정상에 위치한 30연대 1대대 1중대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고 그 중에서도 타깃은 1소대 진지였습니다. 1소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방어전에 임했지만 전투가 2시간이 넘어가면서 탄약이 고갈되었고 체력의 한계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새로운 병력을 계속 투입하며 진지를 압박했기 때문에 결국 1소대 진지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395고지는 처음으로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저항선이 무너지자 1대 대장 김영선 소령은 1중대와 2중대, 3중대를 300m 남쪽으로 후퇴시켰으며 우측의 28연대 1대대도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같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고지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30연대장은 예비대로 있던 3대대를 투입하려 했지만 사단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30연대가 오랜 전투로 전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새롭게 28연대 2대대를 투입해 이들이 합동으로 고지를 탈환하고 이후 30연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28연대장 이주일 대령은 고지를 탈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예하 2대대를 고지로 이동시켰으며 2대 대장 윤영모 소령은 우일선에 5중대, 좌일선에 6중대를 배치하고 7중대는 예비대로 두었습니다. 10월 8일 00시 40분 기존 30연대 1대대와 새롭게 투입된 28연대 2대대가 합동으로 공격을 실시했으며 2시간의 전투 끝에 결국 395고지를 다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05시 30분 중공군은 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은 보통 야간에 중공군이 공격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다급해진 중공군이 날이 밝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28연대 2대대는 포병과 전차부대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그들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는데 이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활약을 펼치며 고지 방어에 도움을 주었던 미군의 F9F 팬서 전투기가 이번에는 아군이 위치한 곳에 기총소사와 네이팜탄 공격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2호 폭우로 당황한 2대대는 고지의 구부 능선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중공군은 이 공백을 틈타 395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육사단장 김종호 소장은 예비대로 있던 28연대 3대대에게 고지를 다시 탈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8연대 3대대장 최창룡 중령은 우일선에 11중대, 좌일선에 10중대를 배치하고 9중대는 예비대로 두었으며 미군의 지원 사격과 함께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도 대규모 포격과 병력 증강으로 맞대응하면서 3대대는 395고지 8분흥선에서 돈좌되고 말았는데 이때 좌일선의 10중대를 임시로 지휘하고 있던 이정훈 소위가 과감한 돌격을 감행해 고지를 다시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 중대원은 원래 163명이었는데 전투 직후 인원을 점검해보니 80명뿐이었다.
중대원의 절반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던 것이다. 고지를 빼앗긴 중공군은 1시간 30분 후인 00시 20분 114사단 342연대를 투입했습니다. 당시 적의 무전을 감청하고 있던 30연대 군수주임 김상근 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 지휘관은 중공군 114 사단장에게 오늘 밤 안으로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면 사단장을 총살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보통 암호를 사용하며 통신을 했는데 이날은 다급했는지 암호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말했다. 395고지처럼 방어 정면이 2500m 정도인 전투지대는 보통 한 개 대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사단은 이곳에 무려 5개의 대대를 배치해 중공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끝없는 인해 전술에 결국 육박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28연대장은 아군 포병에게 진내 사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지를 빼앗긴 28연대가 후방으로 무질서하게 후퇴하자 지휘관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병력을 수습하기 시작했고 포병은 이날 밤 3만 3천 발의 포탄을 발사하며 적의 추격을 차단했습니다. 주저항선이 와해되자 고지 밑에 저지선을 구축한 28연대는 분산된 병력을 재편성해 그날 아침 07시 다시 역습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기가 저하된 28연대는 좀처럼 전진을 하지 못하고 7부 능선에서 고착되고 있었기에 사단장은 전투력이 저하된 28연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29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사단이 고지 탈환 작전을 막 시작한 시점에 미팔 군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과 구군단장 젠킨스 소장이 지휘소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투에 자신이 있느냐? 구사단 남쪽에 미 3사단이 대기하고 있다. 상황이 어려우면 교대에 주겠다. 그러자 구사단장 김종호 소장은 사단 전쟁병의 뼈를 고지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사수하겠습니다. 지원만 잘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벤 플리트 장군은 승리를 기대한다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구사단장 김종호 소장의 나이는 31살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장의 지시로 29연대장 김봉철 대령은 주저항선이 돌파된 지 7시간 만인 10월 9일 10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중공군은 112사단 335연대를 투입해 395고지의 병력을 증강하려 했지만 미군 전폭기에 네이팜탄 공격으로 지원 병력의 상당수가 무력화되었습니다. 29연대 1대 대장 이대철 소령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용감해야 한다. 비겁한 생각을 가지면 살아남기 어렵다. 교통호를 파면서 접근하고 수류탄을 이용해 일제히 돌격하라. 이렇게 미공군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고지로 접근한 1대대 장병들은 소총을 아예 어깨에 메고 수류탄을 던지며 돌격했으며 결국 14시간의 전투 끝에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 정상에는 560여 구에 달하는 적 시체가 흩어져 있었고 특이할 만한 점은 네이팜탄에 검게 그을린 적 기관총 사수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의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지에서 철수한 중공군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역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마고지 전투는 계속됩니다.